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때때로 소홀하게 여겨지면 법적으로 해석을 할 때 상당히 혼란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도 정확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세 번째 개념으로서의 중요한 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을 흔히 쉽게 쓸 때는 소정이니까 노사가 그냥 정한 거, 노사가 합의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적으로 개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준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기준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입니다. 범위 안에서. 네. 요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준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노사가 합의한, 노사가 정한 그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 근무하겠다고 노사가 합의했다면 당연히 이 7시간은 기준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합의한 것이니까 소정 근로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9시간 근무하겠다. 네,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이 9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이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 버렸으니까 이것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1일 9시간 이것은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본다면 기준 근로시간 8시간에다가 1시간의 연장 근로의 합의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약정 근로시간이라든가 또는 합의된 근로시간. 합의된 근로시간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걸 가지고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다가는 이게 상당히 나중에 계산하는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점을 왜 강조드리는가 하면 일본 노동기준법에서 이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할 때는 우리처럼 이 기준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라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해서 일본 책을 그냥 보고 베끼다가는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완전히 일본하고 다르게 쓰고 있다는 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책 그대로 소정근로시간, 노사가 합의만 하면 그것이 전부 소정근로시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계산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정한 시간을 그것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경우 우리 현실 노사 현장에서의 소정 근로시간은 결국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요 시간이 바로 대부분의 경우 기준 근로시간하고 동일한 그런 최대한의 시간이 바로 소정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 개념의 세 가지 중요한 점들을 배우셨죠. 한 가지 처음에 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거기 일주의 개념은 7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연장 근로시간이었죠. 거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연장 근로, 즉, 당사자 간의 합의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의 연장 근로, 그래서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12시간을 넘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업종의 특례에 따라서 연장 근로를 이제 무제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연장근로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의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얘기할 때 변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는데 이것의 뜻은 뭐냐면 연장근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가산수당을 지급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게 변형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연장근로는 가산수당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가산수당 지급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주당 평균 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어가지 않게끔 잡아주면서 좀 바쁜 주에는 좀 일을 많이 하고 덜 바쁜 주는 일을 좀 적게 해서 대신에 그 많이 하는 주에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용자는 노무비를 좀 절약하고
근로자는 좀 덜 바쁜 주에 조금 더 쉼으로써 조금 그 안정을 취하는 그런 것으로 서로 보상받는 경우를 우리가 변형 근로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요거 뭐 제일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이 4주 단위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이제 바쁜 주니까 52시간까지 48시간까지 하는 요런 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연말에 가서, 월말에 가서 이렇게 좀 바쁘니까 48시간씩 한다는 거죠. 그럼 앞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덜 바쁜 두 주에는 32시간씩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거 다 합해서 평균을 내보면 평균은 40시간을 넘어가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 8시간 요것이 지금 연장 근로인데, 이 경우에 이 연장 근로에 대해서 뭘 지급하지 않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대신에 그것은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여기 적게 일하는 주에 하루 더 쉼으로써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를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산수당을 근로자들이 못 받으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재를 참고해서 그 개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형 근로시간 제도의 또 한 가지 제도는 이런 게 있죠.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예, 그래서 이것은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한다.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4주 동안에, 예를 들면 4주 동안에 뭐 176시간을 근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4주에 176시간보다는 이제 한 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개월에 4주보다는 이틀이 더 들어갈 거니까 176시간 이렇게 정한 다음에 1개월에 176시간이라고 정한 다음에 매일매일의 출퇴근에 있어서 근로자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어느 날은 12시간 근무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은 12시간을 근무합니다. 보통 8시간 근무할 거를 4시간을 더 근무하는, 그러면 거기가 연장 근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연장 근로로 취급해서 그 어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근로자가 4시간만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근로시간을 작게 했다고 해서 거의 징계 사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176시간을 근무한다는 약속이 미리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매일매일의 출퇴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해서 하도록 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나 선택적 근무시간 제도는 일이 바쁠 때는 근로시간을 좀 늘리면서도 연장근로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으니까 사용자는 노무비를 아낄 수 있고, 근로자는 또 자기가 좀 쉬고 싶을 때 조금 일을 덜 함으로써 쉴 수 있는 그런 마련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이 있는 그러한 근로시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연 근로시간 제도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제도가 앞으로 우리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 많이 도입이 될 수 있다면 사실은 근로시간을 좀 덜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점들을 그 교재에서 확인해 보신다면 그런 제도의 특징들, 이것을 좀 보시고 어떻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근로시간 개념 중에 새롭게 들어온 개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것은 뭐 변형근로하고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특례입니다. 계산하는 특례.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주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재량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주 근로시간은 이것은 사업장 밖에서 이제 근무를 많이 하니까 이럴 경우 근로시간을 몇 시간을 했는지 좀 파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몇 시간 했느냐라고 서로 따질 게 아니라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겁니다. 사업장 밖의 근무는 통상 몇 시간 근무하는 걸 한다. 이렇게 노사가 합의를 해두어서 그것을 간주하는 거죠. 그 시간만큼 근무한 거로 간주하는 거. 이걸 간주 근로시간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재량 근로시간 제도는 이건 조금 특징이 다르죠. 이 업무가
근로자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굉장히 창의적인 업무입니다. 독창적이고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개인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이런 업무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뭐 또 편집을 해서 기사를 쓴다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근로자들의 일들은 사용자가 일일이 시간을 체크하면서 뭐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업무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창의성을 살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타치한다.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재량 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재량껏 근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유의할 것은 바로 그 재량 근로를 할 수 있는 업무 이것이 몇 가지 이제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그 점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들 뭐 급하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교재를 복습해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개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근로시간